내가 이 직업을 진짜 좋아하는구나 라고 느꼈어. 나는 솔직히 100억 줘도 안 바꿀 것 같은데? 이랬거든. 100억을 눈을 못 봐서 그럴 수도 있어. 변호사가 요즘 되려면 예전에는 사법고시를 패스를 해야 됐다면 지금은 로스쿨을 나오고 뭐 변호사 시험을 합격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과정 좀 한번 알려주십시오. 나도 이제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인데 나 때는 그래도 한 대학교 3, 4학년 때부터 계속 준비를 했다면 요즘은 아예 이제 대학교를 입학하면서 동시에 이제 로스쿨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대외 활동도 하고 학점 관리도 하고 이런 걸 이제 미리 이제 다 플랜을 짜서 하더라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리트라는 로스쿨 입학 시험인데 크게는 뭐 언어이해, 추리, 논증, 그리고 이제 논술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뉘어가지고 시험을 치르는데 언어이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수능 때 공부했던 국어 영역이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다만 그 지문의 난이도나 길이나 뭐 이런 건 당연히 더 어려워? 차이가 당연히 있고 추리 논증은 조금 생소한 영역이라서 아마 준비를 하려는 분들은 한 번쯤은 기출문제 같은 거 보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고 이제 그런 거 플러스 이제 영어 성적을 요구하니까 영어는 어떤 거? 뭐 토익이든 토플이든 다 상관없고 몇 점 이상? 몇 점 이상이라는 게 사실 정해진 건 없는데 학교마다 그 만점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고. 최대한 만점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못해도 900점 넘기려고 하고. 본인은? 나도 900점 겨우. 학원 다녀야 돼? 독학해야 돼? 저는 학원을 추천. 왜냐면 뭐 독학도 할 수 있겠지만 학원이라는 게 그 금액을 들여서 내 시간을 아껴주는 것 같아. 우리한테 시간은 금이니까. 그치, 그치. 본인은 몇 학년 때부터 준비했어? 근데 나는 진짜 늦게 시작을 해서 4학년 1학기 때 이제 교생 시스템 나가서 원래 교직이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 준비를 하려다가 휴학 결정하고 이제 그 휴학 했을 때 로스쿨로 그냥 가야겠다 결심을 하고 이제 그때부터 토익 준비하고 리트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1년 휴학한 다음에 4학년 2학기 복학하고 다행히 운 좋게 한 번에 붙어서 로스쿨에 갔지. 로스쿨 2년인가요? 3년인가요? 3년. 그럼 그 3년 동안 어땠어, 생활? 너무너무 힘들었어. 너무너무. 이제 내가 입학했을 때 기준으로는 그래도 이제 사법시험을 사법고시를 준비했던 분들도 같이 경쟁을 하는 분들이었어서 특히 이제 1학년 1학기, 2학기 때까지는 진짜 그 성적의 차이가 어마어마하지. 내가 학교 다닐 때 그 썼던 답안지 쓰는 형식이나 이런 거랑도 완전 다르고 그리고 용어도 사실 너무 다 생소하고 나는 한자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한자도 1학년 때는 이제 한글 법전을 보기는 하는데 교수님들이 이제 1학년 2학기쯤 되면은 이제 한글 법전은 못 보게 하고 한문으로? 시험 칠 때도 한글 법전은 이제 못 보게 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셨고 왜냐면 로스쿨 시험 칠 때 한글 법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그 시험용 법전으로 공부를 하는 게 우리한테도 사실은 맞지. 시험은 3학년 졸업하고 보는 거야? 근데 이제 로스쿨은 졸업시험이라는 게 있어서 3학년 때 졸업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변호사 시험을 못 봐. 그 졸업시험 통과 못하는 사람도 있어? 많아. 많아? 응. 동기가 몇 명이야? 동기가 우리 학교 기준으로는 50명 조금 넘었지. 아, 그거밖에 안 돼? 응. 그럼 50명 중에서 몇 명? 우리 때는 그래도 졸업시험 떨어지셨던 분이 있었나? 몇 명 안 됐던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위에는 10명 가까이 됐던 것 같아. 6명, 7명 막 이렇게. 그분은 다시 기회가 없어? 그런 분들은? 아니 이제 그분들은 또 졸업시험을 내년에 쳐야지. 진짜 졸업시험만 몇 년째 치는 분도 있어. 그렇게 졸업을 힘들게 했어. 응. 근데 끝이 아니야. 이제 변호사 시험이 끝판왕이랬네. 이제 변호사 시험을 봐야 변호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기회가 5번밖에 없으니까. 아, 1년에 한 번씩? 그럼 5년? 그럼 오수 하시는 분도 계셔? 이미 있지. 그리고 와. 5번 다 떨어지신 분들도 이젠 있지. 5번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다른 일을 찾으셔야지. 막 법무사나 이런 거 하셔야 되나? 근데 뭐 아예 이쪽으로 안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그냥 뭐 법무팀 이런 데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제 그게 되게 민감한 부분이라 실제로 내 주위에 있다 하더라도 연락이 끊겨. 변호사 시험이라는 게 그 합격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결국에 떨어지는 사람은 나올 수밖에 없거든. 상대평가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1년에 1000명이 시험을 봤다. 그럼 그 중에 몇 퍼센트?
이게 매해 이제 그 기준을 발표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거기에 되게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 변호사 시험 이제 성적 발표 기준으로 한 1, 2주 전에 법무부에서 발표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올해는 합격률을 만약에 50%로 정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발표가 나. 우리 기준에서는 50%라는 이제 그 합격률에 한번 1차 멘붕이 오고 와. 내가 그 안에 들 수 있을까? 왜냐면 사실 로스쿨에서 공부할 때 내 옆자리에 있는 사람이랑 나랑 둘 중에 한 명은 떨어지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살 떨리네. 근데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은 다 똑똑하고 잘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 떨어지는 건가? 나 때는 50%가 좀 안 됐어. 헐. 심지어. 아마 40 몇 프로였던 걸로 기억해. 우리 때가 완전 합격률이 제일 낮았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좀 그거에 대한 이제 목소리가 있어서, 그때는 50% 조금 올려줬던 걸로 기억. 판사, 검사는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야? 판사는 로스쿨 졸업하고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졌고, 사법고시 때랑은 이제 많이 달라져서 일정 그 경력을 채우고 법무부 법원에 자체적으로 치르는 시험 통해서만 될 수 있고, 검사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로스쿨 다닐 때 3학년 때 자체적으로 뽑아 원서 그래서 지원하고 막 이래. 그래서 공부 잘하는 분들이 이제 지원을 하지. 마치 약간 고등학교 때 약간 수시 느낌이라고 하면 이해가 좀 될 것 같아. 서류 전형 넣고 뭐 자체적으로 치는 시험 치르고 나중에 이제 변호사 시험까지 합격하면 바로 검사가 될 수 있고, 이제 그렇게 안 되면 이제 경력도 쌓아서 공지 뜨면 지원을 하는 방식. 그러니까 그 경력이라고 하면 변호사 경력. 법조 경력. 검사는 원래 예전부터 관심이 있어서 사실 로스쿨을 알아봤던 건데 워낙 진짜 똑똑한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도 똑똑하잖아. 직접 지인은 아닌데 검사 시험 다 합격한 거야. 왜냐면 그 3학년 때 친댔잖아. 그러니까 검사 뭐 서류 전형 다 하고 이제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보는 시험 다 합격하고 변호사 시험만 합격하면 되는 거야. 근데 변시를 떨어졌어? 변시를 떨어졌어. 어떻게 그러면? 그럼 이제 그냥 없어지는 거야. 다. 판사랑 검사는 월급이 정해져 있잖아. 그 사람들은 공무원이니까. 그치. 변호사가 더 잘 버나? 돈은 더 잘 벌지 않을까? 근데 이제 뭐 명예나 기타 다른 요소 때문에 그 직역을 택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시겠지만 돈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진짜 명예 그리고 뭐 안정성? 그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 변호사도 근데 안정적이지 않아? 아무래도 좀 일반 직장인이랑은 다르게 우리가 뭐 정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일할 곳을 찾아다니면 뭐 평생 먹고 살겠지만 대개는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은 본인의 사무실을 차려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거든. 안정성은 상대적으로 낮지. 원래 대학교 졸업하고 선생님 되려고 그랬잖아. 근데 어떤 계기로 변호사가 되겠다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원래 좀 막연하게 관심이 있었어. 드라마나 영화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워낙 멋있게 표현이 되니까 나도 저런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때는 뭐 나는 이제 학과도 아예 뭐 진짜 다른 관련 없는 국어국문학과였고 주변에 뭐 사실을 준비하는 분들도 많지 않았고 맞아. 내가 그 어렵다는 우리도 익히 알고 있잖아. 사법시험 내가 뭐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이제 로스쿨이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그러면 나도 한번 도전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었지. 일단 학점 관리는 잘 됐었잖아. 맞아. 과타 몇 번 했죠? 뭐 거의 내가 과탑이었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그런 찰나에 원래는 이제 선생님이 되려고 교직이수까지 했는데 교직이수를 하고 나서 교생실습 나갔다 와서 진로를 확실히 정해야 되는 시점이 왔을 때 고민을 많이 했지. 교생실습이 힘들었어? 아니 너무너무 좋았어. 너무너무 행복해서 오히려 너무너무 행복해서 이거 선생님을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 의도하지 않았던 어떤 행동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그거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고 감사했다라는 편지를 써준 친구들이 있거든? 그게 난 순간 너무 무섭더라고. 내 행동 하나하나가 진짜 이 아이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줄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 친구가 당연히 예쁘니까 무슨 어떤 행동을 했겠지만 내가 이 친구한테 고맙다는 소리를 들으려고 했던 행동은 절대 아니었거든? 지금 기억에도.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감사했어요. 뭐 이런 얘기들이 적혀 있는데 이게 그럼 역으로 내가 의도치 않았는데 친구들한테 내가 어떤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게 되게 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직업이 되게 무섭게 느껴진 거지. 변호사가 돼보니까 변호사가 더 무섭지 않은데? 그니까. 나는 이제 누구 도와주거나 이럴 때 되게 만족감이 되게 크거든, 행복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늘 갖고 있었고 기왕이면은 진짜 좀 멋있게 도와줄 수 있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법조인, 특히 이제 변호사라는 직업을 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호사는 나의 천직이다.
사람들은 천직이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 나를 보는 동료들은.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나? 근데 나도 천직 비슷한 정도는 되는 것 같아. 아, 이게 막 스트레스를 받긴 하지만 또 스스로 만족도 있고 또 더 잘하고 싶은 욕심도 생기고 다시 태어나도 할 거야? 그건 고민해봐야겠는데. 다시 태어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남편이랑 최근에 이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몇 억 주면 자격증 바꿀 거냐고 뭐 이런 얘기 한 적 있어. 오. 근데 내가 그거를 대답하다 보니까 내가 이 직업을 진짜 좋아하는구나 라고 느꼈어. 나는 솔직히 100억 줘도 안 바꿀 것 같은데? 이랬거든. 100억을 눈으로 못 봐서 그렇지. 천직이네. 천직이었네요. 변호사를 꿈꾸는 분들께 하고 싶은 말. 저도 경험이 많진 않지만 사람의 삶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공감, 이해,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책임감 이런 게 있는 분들이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서 스스로 본인이 그런 사람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내가 그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 직업을 택하셔도 충분히 만족도가 높으실 것 같아서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는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택한다고 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노력은 진짜 제가 동기들하고 항상 하는 말인데 지금이면 우리 로스쿨도 못 간다라는 얘기. 맞아. 이 직업을 꿈꾼다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냥 관련된 활동도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찾아보면 뭐 관련해서 봉사활동이나 여러 가지 공익활동, 대외활동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본인이 직접 찾아보고 얼만큼 이 직업에 관심이 있었는지를 또 그 면접관들한테 보여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공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공부 진짜 열심히 이거는 공부 열심히 해. 공부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해야겠구나. 네. 밸런스 게임 5초 안에 답하는 거야. 쉬는 날 하루 종일 드라마 보기 vs 쉬는 날 하루 종일 영화 보기. 오, 영화 볼게. 왜냐면 드라마는 하루 종일 보면은 다 완결을 낼 수 있나? 난 해봤지. 오, 한 16시간 보면 심리보자 요즘 오징어 게임 같은 건 하루만 맞아. 봤거든. 그거는 맞아. 가장 감명 있게 본 영화? 나는 항상 변호인을 얘기해. 변호인? 그거는 한 6번? 7번 본 것 같아. 그럼 제일 좋아하는 영화 배우도 혹시 송강호? 영화 배우랑 결혼할 수 있다 했을 때 송강호 vs 송강. 송강? 배우로서 좋아하는 것과 결혼은 또 다른. 돈 잘 버는 잘 나가는 로펌의 변호사 vs 존경받는 공익 변호사. 나는 무조건 후자. 그게 내가 이 직업을 택한 이유이기 때문에 뭐 돈을 많이 벌려고 했으면 다른 일들을 또 찾아봤을 것 같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들을. 공익 변호사가 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도 계속 활동을 하고 있어. 제일 오래 한 거는 일단 뭐 마을 변호사라고 해서 아마 많은 일반인 분들도 그냥 법률 상담 받을 때 금액적인 부분이 부담돼서 변호사 못 찾으실 수도 있는데 맞아. 동네 주민센터 가시면 마을 변호사 상담 예약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곳에 이제 변호사들이 한 달에 뭐 한 번 이렇게 정기적으로 상담을 해줘. 그 밖에는 이제 일제 피해자분들 위해서 지금 많은 이제 변호사분들도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최근에 이제 그 일을 시작을 했고 청소년에 대한 문제도 관심이 많거든. 그래서 지금 이제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요즘은 부르더라고. 이제 그런 친구들을 보호하는 또 기관들이 있어. 거기에 이제 내가 또 자문을 해주고. 그렇게 해야 이제 내 삶에, 내 직업에 이런 그런 만족도가 높아질 것 같아서 몸은 힘들어도 하고 있습니다. 돈보다는 선한 영향력. 네. Actions speak louder than words.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